당신은 예전처럼 에너지가 빨리 떨어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도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나 예전에는 없었던 작은 통증들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나이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 있어요. 오늘은 60세 이상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영양소들은 당신이 더 젊게 느끼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며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한 보충제나 극적인 생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에너지가 예전처럼 충분하지 않거나 면역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종종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영양소들은 더욱 중요해지죠. 첫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나이에 따라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설명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이 과정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과정을 많이 늦출 수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의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력, 이동성, 체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세요. 매일 스테이크나 치킨을 크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 동안 조금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계란, 콩, 렌틸콩,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생선, 특히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기름진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니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영양소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건강한 지방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메가-3는 뇌 건강, 심장 건강, 심지어 염증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해요. 기름진 생선인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생선이 싫다면 아마도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와 같은 다른 식물성 오메가-3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오메가-3 보충제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더 좋죠. 왜 오메가-3가 뇌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오메가-3는 기억력, 기분 개선,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나 다른 형태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해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단백질과 오메가-3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는 영양소 중 하나예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피로, 우울증,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매일 조금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비타민 D를 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D가 포함된 식품으로는 강화된 시리얼, 달걀 노른자, 기름진 생선들이 있어요.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도 있지만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는 60세 이상이 되면서 더 중요해지는 기본적인 영양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 몸의 근육, 뇌, 뼈, 심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영양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를 다뤘으니 나머지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더 알아볼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세 가지 영양소인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를 다뤘으니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다음 영양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강한 뼈와 연결 짓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뼈는 자연스럽게 더 약해지고 골다공증, 뼈의 약화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칼슘은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영양소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절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이 뼈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칼슘은 심장 건강, 근육 기능, 신경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칼슘 섭취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만약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칼슘을 충분히 제공하는 비유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케일, 청경채와 같은 잎채소는 칼슘이 풍부하고 아몬드나 두유, 강화된 식물성 우유도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부, 무화과, 아몬드 또한 칼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즐기면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시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지만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중요한 비타민, 특히 B12와 엽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특정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B12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많이 부족한 비타민입니다. B12는 신경 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피로감,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엽산은 또한 매우 중요한데 세포 분열과 새로운 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엽산이 부족하면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B12와 엽산은 다양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B12는 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식주의자나 비건이라면 강화된 시리얼, 영양효모, 식물성 우유가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엽산은 잎채소, 콩, 렌틸콩, 감귤류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 에너지를 높이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맞아요. 물도 영양소입니다. 자주 간과되지만 물은 우리가 다룬 다른 영양소들만큼 중요합니다. 수분은 건강한 피부, 소화, 심지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탈수는 피로감을 주고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허브차와 오이, 수박, 오렌지와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플레인 오터가 지루하다면 레몬 조각이나 천연 과일 주스를 조금 넣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기억해야 할 게 많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이러한 영양소들을 일상에 조금씩 추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들 대부분의 음식은 맛있어서 식사를 더욱 즐겁고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칼슘, 비타민, 수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아직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근육 기능, 신경 전달, 에너지 생산,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는 근육 경련, 피로, 불면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마그네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잎채소, 견과류, 씨앗, 전곡류, 콩류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도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가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시죠? 이러한 음식을 식사에 추가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다소 벅차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목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영양소를 식사에 조금씩 추가하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작은 조정들이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영양소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 기분, 심지어 어떻게 보이고 느끼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이제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수분, 마그네슘을 다뤘으니 60세 이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강한 면역 체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젊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들이죠.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과 같은 감귤류가 대표적인 공급원이지만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에서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은 면역 체계와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쉽고 맛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식이섬유는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하지만 식이섬유는 그 외에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려면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 콩, 사과, 당근과 같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소 압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작은 조정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단 음료를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거나 하루에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더 좋게 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 혹은 변해버린 것에 더 집중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영양소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건강하며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이를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여정 속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더 나은 건강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영양소들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60세, 70세, 80세든 건강은 매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에 섬유질을 더 추가하거나 물을 더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느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말 놀라운 존재이며 그것에 사랑과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영양소들을 식단에 통합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미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느낌의 차이를 만들어낸 변화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겁고 이 팁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배우는 것이 기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